미국으로 이사 오고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감정은 불안이었어요. 아이보다 제가 더 먼저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라기보다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조급했어요. 한국에서는 부모가 움직이면 해결되는 일이 많았잖아요. 학원도 알아보고 선생님도 찾아가고 상황을 설명하면 어른들이 정리해주는 구조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미국 학교에서는 그 방식이 거의 통하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나설수록 상황이 빨리 정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지 헷갈렸어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하세요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은 아니에요. 미국 초등에서 아이를 돕기 위해 부모가 어떤 기준을 먼저 가져야 했는지 그 과정을 조금 길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미국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연락이 오면 부모 입장에서는 몸이 먼저 반응해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고 지금 당장 정리해줘야 할 것 같아져요. 저도 처음에는 메일을 받자마자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까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게 아이를 더 편하게 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엄마가 먼저 나서는 순간 아이는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돼요. 자기 감정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누구 편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로 풀어야 하니까 그 자체가 아이에겐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이의 문제였던 일이 어느 순간 아이의 책임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미국 학교에서는 아이 스스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어른이 개입해서 문제를 없애주는 것보다 아이 스스로 그 상황을 지나가 보는 걸 하나의 과정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움직이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에 가까웠어요. 이걸 알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괜히 내가 방치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닐까? 계속 스스로를 의심했거든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조용한 아이는 늘 걱정 대상이에요. 발표를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친구 이야기 안 하면 혼자인 것 같고, 눈에 안 띄면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미국 초등에서는 조용하다고 해서 문제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미국 학교에서 말하는 참여는 손을 드는 횟수나 말의 양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 지속적으로 있는지였어요. 수업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안 해도, 눈에 띄지 않아도 수업 안에 있으면 충분히 괜찮다고 보는 분위기였어요. 이 기준을 모르고 있으면 부모만 계속 불안해져요. 아이보다 부모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미국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해지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통이 잘 되는 건 분명 도움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까지가 소통이고 어디부터가 개입인지예요. 아이 대신 상황을 설명해주기 시작하고 아이 입장에서 정리해주기 시작하면 관계의 중심이 아이에서 부모로 이동해요. 그 순간부터 선생님도 아이를 직접 보기보다 부모 설명을 통해 아이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미국 학교에서는 아이와 선생님의 관계가 중심이에요. 부모는 그 관계를 도와주는 위치지 대신 서는 위치는 아니에요. 이 거리감은 불편할 수 있지만 아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둬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민 와서 첫 학기에 제가 가장 불안했던 순간은 아무 연락도 없을 때였어요. 이메일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 피드백이 없으니까 괜히 더 걱정이 됐어요. 잘 지내고 있는 건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미국 학교에서는 아무 피드백이 없다는 건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신호였어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개입하는 구조였어요.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괜히 먼저 나서서 확인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적응 잘한다는 말도 처음엔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졌어요. 잘한다는 게 성적이 좋은 건지 친구가 많은 건지 기준이 애매했거든요. 근데 미국식 적응은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였어요. 울 수도 있고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그걸 적응으로 보더라고요. 이 기준을 알고 나니까 아이의 작은 흔들림에도 덜 놀라게 됐어요. 아이에게 친구 있냐고 바로 묻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 질문이 걱정해서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대답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하루였어요. 집에 와서 어떤 표정인지, 밥을 어떻게 먹는지, 평소랑 뭐가 다른지. 미국에서는 아이 말보다 상황을 보는 게 더 많은 정보를 줄 때가 많았어요. 미국 학교에서는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대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었어요. 아이 옆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같이 있어주는 것, 문제를 대신 없애주진 못해도 아이 혼자 버티게 두지 않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더라고요. 미국 초등에서 눈에 띄지 않는 건 뒤처진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균 안에 있다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였어요. 튀지 않아도 괜찮고 앞서지 않아도 괜찮은 시기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많은 부모가 적응을 끝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느 날 갑자기 불안이 조금 줄어드는 거였어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불안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아이 문제보다 부모 불안을 먼저 점검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미국 초등 적응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기준은 내가 뭘 해줄 수 있나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같이 버텨줄 수 있나였어요. 이 영상이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미국 초등을 겪는 부모에게 기준 하나쯤은 남았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미국으로 이사 오고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감정은 불안이었어요. 아이보다 제가 더 먼저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라기보다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조급했어요. 한국에서는 부모가 움직이면 해결되는 일이 많았잖아요. 학원도 알아보고 선생님도 찾아가고 상황을 설명하면 어른들이 정리해주는 구조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미국 학교에서는 그 방식이 거의 통하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나설수록 상황이 빨리 정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지 헷갈렸어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하세요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은 아니에요. 미국 초등에서 아이를 돕기 위해 부모가 어떤 기준을 먼저 가져야 했는지 그 과정을
조금 길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미국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연락이 오면 부모 입장에서는 몸이 먼저 반응해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고 지금 당장 정리해줘야 할 것 같아져요. 저도 처음에는 메일을 받자마자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까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게 아이를 더 편하게 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엄마가 먼저 나서는 순간 아이는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돼요. 자기 감정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누구 편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로 풀어야 하니까 그 자체가 아이에겐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이의 문제였던 일이 어느 순간 아이의 책임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미국 학교에서는 아이 스스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어른이 개입해서 문제를 없애주는 것보다 아이 스스로 그 상황을 지나가 보는 걸 하나의 과정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움직이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에 가까웠어요. 이걸 알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괜히 내가 방치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닐까? 계속 스스로를 의심했거든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조용한 아이는 늘 걱정 대상이에요. 발표를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친구 이야기 안 하면 혼자인 것 같고, 눈에 안 띄면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미국 초등에서는 조용하다고 해서 문제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미국 학교에서 말하는 참여는 손을 드는 횟수나 말의 양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 지속적으로 있는지였어요. 수업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안 해도, 눈에 띄지 않아도 수업 안에 있으면 충분히 괜찮다고 보는 분위기였어요. 이 기준을 모르고 있으면 부모만 계속 불안해져요. 아이보다 부모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미국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해지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통이 잘 되는 건 분명 도움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까지가 소통이고 어디부터가 개입인지예요. 아이 대신 상황을 설명해주기 시작하고 아이 입장에서 정리해주기 시작하면 관계의 중심이 아이에서 부모로 이동해요. 그 순간부터 선생님도 아이를 직접 보기보다 부모 설명을 통해 아이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미국 학교에서는 아이와 선생님의 관계가 중심이에요. 부모는 그 관계를 도와주는 위치지 대신 서는 위치는 아니에요. 이 거리감은 불편할 수 있지만 아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둬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민 와서 첫 학기에 제가 가장 불안했던 순간은 아무 연락도 없을 때였어요. 이메일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 피드백이 없으니까 괜히 더 걱정이 됐어요. 잘 지내고 있는 건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미국 학교에서는 아무 피드백이 없다는 건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신호였어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개입하는 구조였어요.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괜히 먼저 나서서 확인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적응 잘한다는 말도 처음엔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졌어요. 잘한다는 게 성적이 좋은 건지 친구가 많은 건지 기준이 애매했거든요. 근데 미국식 적응은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였어요. 울 수도 있고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그걸 적응으로 보더라고요. 이 기준을 알고 나니까 아이의 작은 흔들림에도 덜 놀라게 됐어요. 아이에게 친구 있냐고 바로 묻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 질문이 걱정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대답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하루였어요. 집에 와서 어떤 표정인지, 밥을 어떻게 먹는지, 평소랑 뭐가 다른지. 미국에서는 아이 말보다 상황을 보는 게 더 많은 정보를 줄 때가 많았어요. 미국 학교에서는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대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었어요. 아이 옆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같이 있어주는 것. 문제를 대신 없애주진 못해도 아이 혼자 버티게 두지 않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더라고요. 미국 초등에서 눈에 띄지 않는 건 뒤처진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균 안에 있다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였어요. 튀지 않아도 괜찮고 앞서지 않아도 괜찮은 시기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많은 부모가 적응을 끝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느 날 갑자기 불안이 조금 줄어드는 거였어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불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아이 문제보다 부모 불안을 먼저 점검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미국 초등 적응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기준은 내가 뭘 해줄 수 있나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같이 버텨줄 수 있나였어요. 이 영상이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미국 초등을 겪는 부모에게 기준 하나쯤은 남았으면 좋겠어요. 미국 선배 언니 아스트리드였습니다.